손해를 봐야 된다. 무엇보다도 김정일 정부는 며칠 또는 몇 년 내로 부도가 날 것이 딱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떤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 부도가 딱 예정된 회사에 투자하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사람 뭡니까? 사기 공모 아닙니까? 사기 공모. 부도할 회사, 부도 날 회사에 자기 돈 넣는 거야 마음대로지만 왜 나라 돈을 넣으라고 그럽니까? 나라 돈을. 부도 날 회사에, 부도 날 북한 정권에 왜 투자를 하라고 이명박 정부를 압박을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잡한 대응을 하지 말고 네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부도 날 회사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그럼 너 돈으로 해라. 나라 돈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기에 속아 너무 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런 주장을 해요. 야, 김정일을 압박을 하면은 북한 체제가 무너져가지고 피난민들이 휴전선을 넘어서 막 몰려온다. 그 부담은 우리가 져야 된다. 요게 또 두 번째 거짓말이에요. 김정일 정권이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북한 체제가 안 무너집니다. 정권 무너지는 거하고 체제가 무너지는 건 다릅니다. 박정희 정권은 11.6 사건으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나라가 무너졌습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월 26일 날 하야하면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무너졌습니까? 정권 무너지는 거하고 체제 무너지는 거는 별개인데, 김정일 정권이 교체되거나 김정일이가 죽는다고 해서 왜 북한 체제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북한 체제는 안 무너져요. 김정일이가 죽으면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시간을 앞당기지, 김정일 정권 죽는다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죽는다 해가지고 북한 체제가 같은 순간에 무너진다고? 아니, 그럼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왜 북한 체제가 무너졌습니까? 정권 무너지는 거하고 체제 무너지는 건 다릅니다. 북한 체제는 그렇게 쉽게 안 무너져요. 그럼 왜 김정일이 죽기를 학술고대하고 있느냐? 김정일이가 죽는 것이 북한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통일로 가는 여러 가지 관문 중에서 첫째 관문이 김정일이라는 존재인데, 김정일이가 사라지면 거리가 단축되고, 김정일이가 죽고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이 새로운 정권이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신경 쓸 테니까 그때부터는 핵 포기도 할 것이고 체제를 열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 간의 대화도 이제는 좀 정상적인 대화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이 끝장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김정일 정권 무너뜨리면 북한 체제가 와르르 무너진다라고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사람은 이 애국자 중에서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북한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좌익들이 김정일 무너지면 북한 체제 무너진다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통일에 대한 공포감으로 가지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통일에 대한 공포감.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정일과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북한은 어떤 코스로 갈 거냐 하는 것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예가 있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무너지면은 다음에 등장할 정권은 보다 실용적인 정권이 될 것이고, 남한하고 손잡을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과 손잡을 것입니다. 그럼 중국이 코치하는 대로 중국식 개혁 개방 쪽으로 갈 것이에요. 중국식 개혁 개방의 핵심은 뭐냐? 권력은 양보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 경제를 도입한다. 권력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일당 독재는 계속 가져가면서 시장 활성화시켜가지고 먹는 문제, 식량 문제를 해결합니다. 요게 중국식 개혁 개방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자동적으로 그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통일로 다가가는 길입니다. 그 이유는 통일이라는 것은 체제가 비슷해져야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가 중국식 개혁 개방 쪽으로 가서 시장 경제도 좀 배우고, 그러려면 자연히 정보를 많이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그 과정에서 김정일 옆에 붙어 먹고 살던 사람들이 다수는 아마 숙청될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북한 체제가 개혁되고 개방되고 자유화되고 민주화되고 하는 쪽으로 가면은 남한 체제와 비슷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점진적인 통일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중국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중국은 역사적으로 절대로 북한에 군대를 보낼 생각이 없어요. 6.25 때 왜 중국이 개입을 했느냐 하면은 미군이 38선을 넘어서 북진을 해가지고 압록강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많다. 김정일 정권이 무너진다. 그러면 압록강 도망가는 상대로 미군하고 대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북한 쪽으로 군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기에 만약 미군이 북진을 하면 그때는 중국이 또 개입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중국은 북한이라는 이 완충지대가 필요해요. 뒷문을 지키는 이 미친 개로서의 역할이 김정일이었는데 이 미친 개가 아무나 묵으니까 이제는 더 골치 아프게 됐어요. 이런 미친 개 말고 말 좀 잘 듣는 개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뒷문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뒷문을 지켜줘야 자유의 바람이 안 들어오는 요 정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 중국이 북한을 점령을 해서 자기 영토로 만들겠다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또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또 일본,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중국에 대한 과잉 경계심도 근거가 맞지 않다. 신라가 통일한 다음에는 중국에서 등장한 한족 정권은 한 번도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한족과 한반도의 한민족 사이에는 1300년 동안 친선 관계가 유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중국에 사대를 하게 됐습니다. 외교적으로 사대를 했으나 중국이 군대를 보내서 작살낸 적은 없어요. 청나라, 여진족의 청나라, 몽고족의 원, 또 다른 몽고족의 그란 요것들이 쳐들어왔고 일본이 쳐들어왔지 한족은 쳐들어온 적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족 정권인 중국 공산당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공존하면서 북한을 시기를 두고 변화시켜서 결국 한국 주도의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이 김정일이가 사라지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지 김정일 정권 무너진다 해가지고 당장 통일이다 하는 것은 환상이다. 그러나 통일로 가는 길이 확실하게 열린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 길을 얼마든지 또 단축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북한을 그때쯤 되면 서독이 동독한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북한을 완전히 갖고 놀면서 실질적인 속국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길로 가는 지금 단계를 밟고 있다. 밟고 있는데 남한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남한의 이 종북 세력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북한 정권 무너지는 것을 남한에서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 뭐겠습니까? 밥그릇 챙기는데도 북한이 있는 게 좋아요.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들끼리 서로 협조가 잘 돼요. 협조가 잘 되면서 먹을 걸 많이 챙겼어요. 정부를 잡았을 때는 좋은 직위, 국가 예산도 많이 악용을 하고 타먹고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사는 터전을